안녕하세요. 언더라인입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말이 요새 종종 들려요.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사라지고 또 무례한 태도가 요즘 약간 뭐랄까요? 똑똑하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해서 그런 걸 자주 하듯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점에 갔더니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게 하는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자밀 자키의 공감은 지능이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 공감을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서두에서 이 공감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제시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인지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세 번째는 상대의 경험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비슷한 이야기고 우리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것,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소설이나 영화 속 인물이 겪는 감정에 공감하니까 마치 내가 겪는 일인 것처럼 감동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는 왜 공감하게 될까요? 심지어 이 책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은 마치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동으로 일어나는 본능이라고 해요. 사람,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되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심지어 동물들 또한 강한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자, 당연하게도 공감은 생존에 유리합니다. 공감은 상대에게 친절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요. 또 친절한 마음이 발휘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를 돕게끔 만들어요. 이런 공감과 친절은 전체의 생존에 유리했겠죠. 동물들의 어미가 왜 새끼에게 젖을 물릴까요? 새끼가 나에게 하게 될 보답을 기대해서일까요? 왜 굳이 귀찮은 일을 사서 할까요? 바로 공감 때문이에요.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의 감정을 함께 느낄 때,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배고파하는 새끼에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나의 귀찮음을 무릅쓰고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과 친절을 베풀죠. 공감은 한층 더 나아가서 상대의 고통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발생합니다. 추워하는 상대가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배고픈 새끼가 허기를 달래면 그 만족감과 안정감도 자신에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보다 이 공감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진화상에서의 급진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힘이 세지도 않아요. 하지만 수천 년을 거치면서 사피엔스들은 서로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진화했죠. 서로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달하면서요. 그 덕에 사피엔스는 함께 뭉치면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감, 그리고 친절은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상대에게 친절하도록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즘에 우리는 공감이 많이 부족한 세상에서 사는 기분이 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상대의 고통이나 고난에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매우 유리한 본능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고난들을 접하게 돼요. 너무 많은 사망사고, 전쟁, 기아와 질병 등등.
경악스럽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감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 접하는 거는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공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공감하지 않게끔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에 공감하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단의 구성원 안에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서로를 보살피는 것, 즉 공감은 우리를 만들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도시는 성장했는데 가족의 규모는 축소됐어요.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서로 잘 아는 사람의 수는 현격히 적어졌습니다. 우리 혹은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정을 나누는 일이 점차 홀로 하는 일들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감과 소속감을 채우고자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공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오며 가며 가끔 마주치는 옆집 사람 정도만 되더라도 짧은 잡담이나 짧은 만남들로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 혹은 편향적인 주장들, 편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나게 되죠. 또 이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나는 대상에게는 내가 안 좋아할 만한 혹은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의 어떤 것을 더 많이 겪게 돼요. 원래 그런 게 더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즉,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가오기 전에 어떤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화하고 있는 이 부족주의적 특성 또한 공감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과 부족에게는 쉽게 공감하고 편을 들어주고 또 나의 집단 외의 사람은 경계하는 건 예전에 사피엔스가 생존하기 위해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런 선택적인 공감 능력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선택적 공감 능력을 그대로 가진 채 지금을 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집단 외의 사람들 혹은 그 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정의한 나의 집단 외의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멍청하다고 혹은 사악하다고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적대감을 점점 키우게 되죠.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심지어는 나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쫓아가서 악플 다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이 공감과 배려가 점차 사라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즐거운 게임처럼 칼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 다 망했나요? 공멸과 자멸의 길로 가는 건가요? 자, 책에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늘리는 겁니다. 왜 아이들을 싫어하던 사람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다 보면은 또 자주 접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경향을 띌 수 있잖아요. 혹은 인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인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집단을 만들고 협력 과제를 완성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타인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넉넉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표현을 먼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 전혀 공감이 가지 않더라도 마치 내가 의식적으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을 할 때 할 수 있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흉내내 보는 거죠. 이러면 공감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고요. 조금 더 마음의 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상대를 공감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린 알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공감을 그냥 안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해본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감 자체가 별거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대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부의 경찰, 교사, 공무원에게 무턱대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뭐 다 사기꾼의 일제시대 순사에 뭐 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경찰, 교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거나 열악한 부분에 괴로워하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공감을 안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어떤 칭찬이나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밤에 순찰 도는 경찰분들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거나 교사나 공무원분들에게 노고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이런 인사와 칭찬을 나누는 것. 좀 더 확장해서 어떤 사회가 표어나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분위기면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조금씩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공감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공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바로 이 점을 책 제목인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공감하는 마음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종류의 담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공감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감 정도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공감의 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들로 공감의 폭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스스로 믿는 것. 내가 영원히 겪지 못할 일로 힘들어하는 친구 앞에서 뭐 저런 걸로 힘들어하나? 그냥 뭐 때려치면 안 되나? 내가 좀 매정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저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공감하기 위해 애쓴다면 이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 공감의 미래 부분에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을 향해 새로운 종류의 공감을 키우는 일에는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점점 증가하는 잔인함과 고립에 직면해서 지금 우리는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우리가 한 선택들의 총합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지능이 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공감의 태도가 나의 행복과 직결하며 그 공감을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함축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한다는 믿음이 있는 세상에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조금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밀 자키 교수의 공감은 지능이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에서 제공합니다. 청취자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